자, 등기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등기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24회 나왔던 문제이고요. 거의 쟁점 안 되는 법이죠. 해서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고 등기라고 하는 것에 관한 직접적인 규정이 있다라고 해서 요걸 이제 틀리게 구성이 됐고요. 거의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고 등기라고 하는 게 있다가 지금 삭제가 됐다. 그 얘기를 이제 내고 있는 것이고. 자, 우리가 이제 말소 등기 등에서 말소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있지만 멸실 등기 등에서 멸실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전부 불일치한다라고 하면은 말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요. 이에 대응해서 잘못 말소했다. 그러면 이제 되살리는 것을 말소 회복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멸실 등기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게 될 것이고요. 멸실 등기에 대응해서 멸실 회복 등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 3번. 경정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있으면 제3자의 승낙을 얻어야 된다. 해서 주로 이제 이 말소 등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 받아야 된다. 해서 경정 등기는 등기부의 내용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했을 때 등기관이 시행하는 등기와 행하는 등기를 경정 등기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요거 이제 등록면허세랑 같이 관련해서 기억하실 주제 중 하나가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 바로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경정 등기라고 하는 거, 압류 등기, 압류 말소 등기 이런 것은 소위 이름하여 바로 등록면허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이제 등기된 건물이 멸실됐을 때 건물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만이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다지 큰 쟁점은 안 되고요. 토지 소유자도 대신해서 뭐를 할 수 있다?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쟁점되는 거 뒤를 봐야 돼.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쟁점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서 이제 문제 한 두 문제 나오게 될 텐데, 원래 이제 등기가 실행되면 등기 관리자라는 사람에게 등기 필 정보라는 것을 통지함이 원칙이다. 그런데 일정 사유가 있으면 어떻다?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통지해야 되지만 사연 보지 마시고 마지막 끄트머리 가서 등기 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답은 1번이지만 별 의미 없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변경 등기에 관한 문제 작년 29회 때 이제 출제가 됐었고 앞으로도 논의가 될 쟁점. 자, 이것은 내용을 봐서 아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당권 얘기로 퉁쳐버려야 되죠. 해서 자, 토지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건물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하나의 등기로 합치는 거, 이거가 변경 등기 또는 합병 등기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이 두 개 토지를 하나의 등기부로 만들거나 또는 이제 두 개의 건물을 하나의 건물로 만드는 그런 등기, 합병 등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합병 등기가 가능하려면 이 두 개의 A라는 토지와 B라는 토지 또는 A라는 건물과 B라는 건물 사이에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이 있을 때만 어떻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가 가능하다. 그래서 자, 이제 합병 등기 가지고 쟁점 삼아냈고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 구성할 때 이 전에 한 7, 8년 전에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합병 등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또는 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식의 문제 구성할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똑같은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으면 어떻다? 합병 등기 또는 합필 등기를 할 수가 있다. 이것만 가시는 거예요. 이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손도 못 댈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약속하십시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두 개 토지, 두 개 건물에 동일한 내용의 저당권 등기가 있을 때만 뭘 할 수 있다? 합병 등기, 합필 등기를 할 수 있다 해서 자, 4번째 문제. 각 건물에만 저당권 등기가 존재하는 경우 건물의 합병 등기가 허용된다 해서 이걸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나머지 다 옳은 건데 신경 쓸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문제에서 자, 같이 이제 묶어서 기억할 만한 것이 자, 공간정보법에서 논의했던 쟁점 중에 하나가 합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경우는 어떻다? 합필할 수 없다 해서 공유 지분이 다르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소가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도 어떻다? 합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제 같이 묶어서 가셔야 돼. 이 문제 대신에 어디에서 합필 등기 하자, 공간정보법에서 합필에 관한 주제가 나올 수가 있게 돼서 이건 이제 이 파트는 전반적인 맥락을 따져묻는 것이고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 답 외우고 들어가실까? 그 다음에 이제 주등기, 부기등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7년 동안 세 문제가 구성이 됐고요. 자, 주등기라고 하는 거, 독립적인 순위번호를 갖는 것을 뭐라고 한다? 주등기. 자, 1-1, 2-2 뭐 이런 식으로 가지번호를 갖는 것을 부기등기라고 정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주기등기, 부기등기는 여기 세 문제 단독으로 나오는 것 외에도 끊임없이 이슈가 되게 된다. 지문 속에서 막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로 한다. 그래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즉 소유자를 만나서 하는 등기는 모두 주등기. 예를 들어서 소유권 보존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에 관한 처분 제한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 설정 등기라든가 바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 전세권의 설정 등기 소유자 만나야 되니까 바로 주등기로 처리한다. 자, 말소 등기라고 하는 거 역시 주등기로 처리를 하죠. 전부 말소 회복 등기라고 하는 거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승X라고 해서 이해 관계에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주등기로 처리를 하게 될 것이고요. 마지막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거. 요만큼은 주등기로 처리한다. 근데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부기등기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소위 주등기를 가지고 항상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이전 등기, 부기등기입니다. 전세권의 설정 등기, 부기등기, 지상권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나 소유권 외 관리에 관한 처분 제한의 등기, 주등기. 자, 설명드리게 되면 이전 등기는요, 무조건 다 뭐가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외하고 모두 바로 부기등기로 해석을 하게 된다. 전 전세권을 설정하려면 전세권에 또 한 번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니까 전 전세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자를 만나야 된다. 소유자를 만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부기등기, 답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였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지만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도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 바로 소유자 외자를 만나야 되니까 부기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외 권리, 뭐 지상권, 전세권 등에 대한 처분 제한의 등기라고 해서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은 어떻다? 주등기로 처리를. 자, 이건 이제 소유권 외 권리니까 부기등기로 처리한다 해서 자,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주등기로 처리한다. 자,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부기등기 관련해서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끝머리 부기등기로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지금까지 문제는 항상 주등기를 고르시오 라는 문제야.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주등기로 하게 된다. 환매 특약이 등기,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등기 등등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상권의 이전 등기, 이전 등기는 무조건 뭐야? 부기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로 처리한다.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 아까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등기해서 3층짜리 건물을 4층으로 바꾸고자 한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니까 주등기가 되게 될 테고,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바로 주민등록번호를 바꾼다, 주소를 바꾼다, 이런 식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자, 뒤에 저당권의 이전 등기 나와 있죠. 저당권의 이전 등기는 저당권자와 새로운 저당권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만나는 것이다. 부기등기. 자, 그 다음에 이제 증액의 변경 등기에서 자, 이에 관계는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자, 이건 항상 증액이 문제가 된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다. 자, 근저당권의 필수적 등기사항이라고 하는 거, 채권 최고액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이슈가 될 테고, 채무자의 성명 주소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필수적 등기사항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채권 최고액을 기존 1억에서 만약에 1억 5천으로 증액을 하고자 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부동산은 병이라는 저당권자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지금 만약에 을의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이 1억 5천이 되게 되면 누가 병이 손해를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아이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얻어서 뭘 할 수 있다? 근저당권의 변경 등기라는 것을 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1번, 자 2번 그리고 3번 해서 을 근저당권 어떻게 근저당권 해서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등기한다라는 개념이 뭐가 된다? 이해 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한 권리 변경 등기.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갈 때는 증액할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한다? 무조건 승낙을 못 받게 돼 있어. 문제를 구성할 때 승낙을 받는 경우 만약에 승낙을 받는다라고 하면 1-1 해서 5천만 원 추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무식하게 외우는 방법 증액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어떻게 한다? 주 등기로 처리한다. 경우수를 따지면 안 돼. 뭐 승낙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너무 어려워지니까 그냥 자 증액하는 등기는 기본적으로 승낙 무조건 못 받게 돼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다?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전에 이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가 전세금의 증액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전세금의 증액도 바로 증액에 해당되니까 이해관계인의 승낙을 얻지 못하게 되면 어떻다? 주 등기 번호 낮춰서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기 등기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그냥 무조건 주 등기 물어보게 돼 있다.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 자, 환매 특약의 등기, 권리 소멸 약정의 등기. 자, 약자 들어가 있죠. 약정에 관한 등기는 모두 부기 등기 메인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할 거.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부기 등기,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일단 유보. 그 다음에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권리 변경 등기는 어떻다? 이것은 승낙이 없는 경우에 주등기라고 했으니까 승낙이 있으면 어떻다? 부기 등기로 처리한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구성합니다. 이게 좀 까다로웠던 것이 저당 부동산의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저당 부동산은 의미상 뭘로 해석한다? 소유권을 의미를 하게 된다 해서 저당 부동산, 자 가볼까요?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고 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 지상권 파는 경매를 가리켜서 자 바로 저당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해서 지상권을 목적으로 해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 여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도 뭐로 한다?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때는 지금 이제 부기 등기가 될 테고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게 이름하여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자 처분 제한 등기라 해서 처분 제한 등기 3개 있었죠. 자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 셋 다 바로 법원에서 촉탁하는 등기에 해당한다. 조금 어려웠어요. 저당 부동산이라는 표현을 써서 해서 어찌됐든 간에 이 파트에서 자 지금 7년 동안 3문제가 구성이 됐다. 상당히 등기법 중에서는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된다. 해서 소, 말, 전, 승, X 부동산 표시의 변경 등기는 주 등기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나중에 각종 소유권 외에 관한 권리 이런 것 얘기할 때도 항상 주 등기, 부기 등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셨어요. 제일 까다로운 주제.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는요. 지금 이제 자 1년에 가등기, 본등기라고 하는 거. 자 일단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주연 쟁점 한번 체크하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양들이 좀 많죠. 해서 여러분 요약집 가서 옆에 이제 242페이지 하단부부터 보게 되면은 자 먼저 가등기라고 하는 거. 가등기 개념 먼저 잡고 나서 내용 볼 거야.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을이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이 X 부동산에서 갑에서 을 명의로의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야지 을이라는 사람은 기본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지금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어떤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주고 있다. 그럼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 자 매매대금 완납을 하게 되면 과실수취권이라는 것은 매수인에게 귀속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자 갑을 상대로 뭘 하게 된다고요?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등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본안 소송 관련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제기하게 될 텐데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경우에 따라서 갑의 협조를 받아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자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이 문제의 부동산을 만약에 팔았다. 을 명의로 가등기가 됐다 할지라도 아직 현재 소유자는 갑이기 때문에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병은 소유권을 일단 취득을 하긴 할 텐데 병은 알고 있어야 돼. 가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을 명의로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등기 순위는 어떻다?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나선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이 얘기와 같이 연계가 되게 된다. 이게 이제 소위 가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기본적인 법리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요약집 가지고 요건 이제 거의 1년에 1.5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주요 쟁점들 확인하고 내용 봅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는 거 보물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해서 보물말 보존 청구권이라든가 말소 청구권이라든가 또는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유는요. 보물말 소유자 보존이라고 하는 것 누구한테 특별히 요구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원래 무효인 것 지어내는 것을 말소라 부르기 때문에 말소도 특정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소위 채권적 청구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로 지금 이제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민법 공부할 때 했었지.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사용수익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근데 어떤 놈이 내 토지에다가 불법적으로 건물을 지어놨다라고 하면 내 토지 부분 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소유물의 반환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야 건물 치워줘 또 임차 있으면 꺼져 라고 얘기하는 거 철거 청구와 퇴거 청구라고 하는 거 또 무효인 등기가 있을 때 이걸 지워달라라고 얘기하는 걸 말소 등기 청구권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물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해서 청구를 하고 자시고 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는 명제가 나오게 되면 보물말 들어가면 다 가등기 할 수 없다. 나머지는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슈. 자, 가등기 신청. 다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인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걸 받아내게 되면 법원에서 이제 가등기 해줘라 라는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아내게 되면 이때는 뭘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등기 신청 파트에서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 등을 따져 물을 때 법원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등이 있으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얘는 쟁점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지금 이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촉탁하는 거죠. 원래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촉탁을 하는 건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 얼핏 보면 가처분처럼 보이지만 이건 가등기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에 해당된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었고요. 자, 그 형식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이전 등기는 다 뭐가 된다? 부기 등기 형식을 취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는 것도 하나의 쟁점. 역시 단독 신청만 이슈가 되죠. 그래서 등기 신청은 기본적으로 공동 신청이 돼야 되는데
자, 아까 이런 경우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을과 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돼 있었고 을 명의로 어떻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 상태다. 그리고 갑과 병 사이에 자,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 계약 등기가 이루어져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자, 근데 이제 본등기해버리면 병의 권리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 갑이라는 사람은 가등기 명의인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또 등기상 이해관계인 병이라고 하는 사람도 가등기 명의인 을의 승낙을 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내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갑이나 또는 병이 얼마 더 줄 테니까 좀 풀어달라라고 해서 오케이 하게 되면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렇게 봐야겠고요. 자, 본등기 신청이라고 하는 거. 자, 해서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뒤에서 우리가 절대적 각하사유할 때 공부할 주제가 지분만에 관한 상속 등기, 지분만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 등은 절대적 각하사유. 근데 답은 자, 이 자기의 지분에 대한 본등기 단독으로 신청하자. 본등기 지분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도 있고, 이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지금요,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갑하고요, 을하고 병이라는 사람이 50대 50의 지분으로 매매 계약, 이렇게 매수하기로는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을 명의로 50% 지분, 병 명의로 50%의 지분에 대해서 가 등기가 이루어진 상태다라고 전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은 병과는 무관하게 을은 자신의 지분을 갑에게 넘겨달라고 하는 거 바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병도 굳이 자 을과는 무관하게 자기 지분 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 지분에 대한 등기 신청은 자 절대적 각하사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이제 쟁점이 됐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등기 실행하게 되면 자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마치 느낌상 소구표 이런 느낌을 주게 되지만은 실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본등기 했을 때부터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 본등기 했을 때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라고 하는 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된다. 이게 기본 구조.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파트는 뭐라고요? 바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된 가등기를 하고 나중에 본등기를 했던 사안에서 법원이 행한 등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점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이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용권 설정 목적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점점점은 기본적으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저당권 설정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후에 본등기가 이루어진다.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 직권 말소의 대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논리 구조가 이런 식이죠. 직권 말소, 자 원칙적으로 다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 이슈가 되는 건 주로 뭐라고요?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문제 쉽게 가셔야 돼. 자 가등기 기한 본등기 있으면 그 사이에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무효이니까 직권 말소를 하는데, 우리가 외울 것은 직권 말소 이거 아닌 경우가 존재한다. 양립할 수 있는 등기는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 복잡한 내용을 다 못 외워 해봤자 어차피 남는 것도 없어.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직권 말소의 문제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험에 뜨는 건 뭐야?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된다. 제일 어려운 주제에서 자 이제 문제 가지고 보겠습니다.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했을 때 가등기 순위 번호로 사용해서 본등기 한다. 그래서 옳은 표현.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를 했을 때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한다. 틀렸죠? 원칙은 직권 말소. 그러나 법원이 행한 등기 등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요. 전부 틀렸다고요?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이임차권 등기 등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임차권 설정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대해서 본등기를 마친 경우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맞춰진 그 똑같은 부분에 관한 용의권 등기 두 개는 양립할 수 없죠. 자, 임차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그리고 나중에 임차권 설정자를 위한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자, 갑소유의 X 토지에 대해서 이만큼 부분에 대해서 임차권을 설정을 하고자 한다. 그랬을 때 자, 임차권 등기하면은 임차권 성립하게 됩니다. 근데 아직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가등기를 먼저 해놨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뭐 지상권이라든가 자, 전세권 같은 걸 설정했다. 그럼 두 개의 임차권 등기와 다른 용의권 등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저당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제3자명의 용의권 등기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왜? 저당권하고 용의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자가 있다고 해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저당권자가 있다고 해서 자, 바로 지금 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끝머리 가등기 명의는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큰 쟁점 안 되죠. 주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가등기 의무자 또는 이제 등기상 이해관계인 가등기 명의는 승낙받아서 다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문제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에서 전부 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등기는 기본적으로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게 된다 해서 상당히 까다로웠던 문제, 직권 말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구성했다. 그래서 눈치가 좀 빤해져야 돼. 직권 말소라는 것이 중요 키워드가 되게 된다라고 할 것.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그 다음 문제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요. 가등기의 권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끄트머리 봐야 돼. 가등기 할 수 없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가등기라는 건 어떤 보물말은 가등기를 할 수가 없다. 1번 옳은 표현. 2번 자, 가등기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옳은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자, 이렇게 하는 거지.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 명의로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이다. 자, 그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때 병이라는 사람이 자,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게 되면 다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제3취득자라는 용어를 썼고요. 자, 어려운 지문 나와 있다.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않는 데서 첨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담보 가등기에 기초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등기관 그 본등기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해서 키워드 뭐라고요? 직권 말소. 키워드 뭐라고요? 직권 말소. 이건 좀 되게 어려운 주제인데 우리가 이제 담보 가등기라고 돈 빌려주면서 청산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먹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걸 우리가 담보 가등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담보 가등기가 이루어지고 나서 세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청산금 지급하고 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청산지급금을 지급한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통해서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얘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자, 일단은 자, 이런 일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본등기는 무효. 그러나 나중에라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다시 유효한 등기가 되게 된다. 제일 어려운 문제에서 가등기라고 하는 주제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등기법에서 가등기는 자,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이 중심축이 되는데 담보 가등기를 가지고 쟁점을 삼아냈었고요. 그래서 일단 눈치가 좀 빤해져야 되겠다. 자, 우리가 가등기 얘기 나올 때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라고요? 직권 말소라고 하는 거. 직권 말소라는 키워드. 나중에 되다 안 되면 뭘 찍으라고요? 직권 말소라고. 이게 제일 난이도 있는 문제.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게 3번째. 자,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자, 본등기 신청에 있어서의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사람은 가등기 할 때 수요자가 되게 된다. 해서 가볼까요? 을과 갑 사이 매매계약 체결되고 을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근데 갑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다. 병은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자, 본등기를 하게 되는데 등기 신청은 공동신청.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얻게 되는 사람을 등기 권리자,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잃게 되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자 을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갑이 협조를 하지 않게 되면 이행 판결이라는 것을 받아서 단독으로 본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서 계속 어려운 문제가 계속 나왔던 케이스가 됐고 5번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얘기, 큰 의미 없는 질문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보셨고 어찌됐든 지금 가등기 파트에서 가장 난이도 있게 구성하는 문제가 뭐가 된다? 직권 말소, 운운하는 거. 직권 말소는 겁나 어렵게 돼 있어요. 나중에 문제 봤는데 모르겠다 직권 말소 찍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게 됩니다. 왜? 그 문제가 제일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조건부일 때 점점점 가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보물말 이렇게 가야 되죠. 보물말만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얘는 틀린 표현 되는 거야. 보물말 없으니 어떻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2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이때 촉탁에 따라서 가등기한다. 틀렸죠? 우리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법원의 촉탁 등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래서 용어 때문에 헷갈린다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상대방이 나의 가등기 절차에 협력을 하지 않는다. 그럼 법원에다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좀 내려주세요 라고 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하고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뭘 할 수 있다?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제. 자, 촉탁 아니고요. 3번. 자, 가등기 신청 시 그 가등기로 보전하려고 하는 권리, 신청 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다. 역시 틀린 표현. 자, 똑같은 얘기야.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그래서 지금 원래 갑에서 을로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을 명의로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당연히 가등기 신청할 때는 자, 내가 소유권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신청 정보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신청했을 때 가등기 의무자의 주소지 아니고요. 어려운 지문. 그래서 토지 관할이라고 하죠.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한다. 이거 버려야 돼.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끄트머리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해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거 가등기 의무자도 할 수 있고 제3취득자도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어떻다?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문제 두 가지야. 가등기 신청할 때 보물말 아니다 라고 하는 쟁점.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 쉬우니까 가등기 말소 신청이라고 하는 거. 바로 가등기 말소 신청 주로 이슈가 되는 게 자, 세 가지죠. 가등기 명인이 직접 단독으로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는 이제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제3취득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다? 가등기 말소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서 답은 5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요즘 문제는 다 주로 이제 많이 뽑는 게 가등기 말소 신청 얘기. 왜? 우리가 먼저 가등기가 이루어져야지 가등기 말소 문제도 그 다음에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제위원 입장에서는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는 좀 쉽다고 보는 것이고요. 가등기 말소 신청을 좀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래서 가등기 말소 신청 주요 출제 이슈 해서 지금 두 가지 이슈 보셨습니다. 보물말 알긴 알아야 되는데 최근에 29회 때 한번 답이 되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가등기 말소 신청 얘기 출제 포인트 직권 말소 겁나 어렵게 나오는 출제 포인트 눈치가 빠내져야 돼. 자, 그래서 답은 5번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 자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끄트머리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보물말 들어가면 어떻다?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물권적 청구를 위한 가등기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2번 가등기 의무자가 가등기 명인의 승낙을 받아서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 승낙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것도 말소 신청 얘기죠.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획이 체결되고 을 명의로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게 된다. 그때 자 갑은 뭘 할 수 있다? 병한테 이 부동산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럼 가등기 의무자 이제 복잡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왜?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라는 가등기 명인 이 사람이 본등기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이때 어떻게 된다고? 이게 병한테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차 싶어가지고 누구한테 을을 만나서 여차저차해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얘한테 팔아서 소유권 이전께 넘겨줬는데 내가 당신이 준 돈보다 한 2배 줄 테니까 3배 줄 테니까 좀 권리를 포기해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승낙 얻어서 을은 갑의 승자 다시 갑은 을의 승낙을 얻어서 을명의 가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가등기에서 순위 보존의 대상이 되는 물권 변동 청권이 양도됐을 때 그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사실 가등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자, 을명의로 지금 가등기가 된 상태입니다. 을이 누구한테 갑을 병정한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것을 아예 어떻다 넘길 수가 있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가 누가 된다? 정이 되게 되는 관계 이 얘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라는 형식을 취한다. 아까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고 가등기 이전 등기는 어떻다? 바로 부기 등기라고 합니다. 이전 등기는 다 부기 등기 그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주등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등기 이한 본등기를 할 때 그 순위 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어렵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을 보니까요. 지상권 설정 등기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서 본등기 할 때 중간에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요거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다시 스토리가 어떤 식이냐면 갑과 을 사이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상권 설정 목적에 가등기를 한 상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본등기를 하게 되면 뭐를 자, 바로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을 취득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중간에 병명의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병의 저당권하고 을의 지상권은 양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걸 고르셨다면 뭐라고요? 5번. 눈치가 빤해져야 돼. 이제 시험 보러 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 거야. 가등기 파트에서 문제 어렵게 구성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말소. 아까 지금 3번째 답을 뽑습니다. 가등기 파트에서 어려운 건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한편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양립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가압류 가처분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처럼 법원이 촉탁을 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출제 포인트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닌 것을 가지고 양립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된다. 이따오로 출제해서 답은 5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해서 부동산 임차권의 이전 청권 보존에 의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키워드 가등기는 허용된다. 그 앞에 뭐가 없어야 돼? 보물 말 없으면 어떻다? 가등기 가능하다. 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다시 보존 청구, 보존 목적, 그 다음에 또는 물권적 청권, 그 다음에 말소 청권 이런 것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는 개념은 허용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 등기 할 수 없다. 이거 더럽게 어려운 문제. 우리 앞에서 이런 거 있었죠. 직권 말소를 할 수 없는 것 중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었고요. 거기서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 목적에 본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원래 중간에 있는 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근데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경매 결정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도 바로 자, 말소의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단 2번 유보해 놓고요. 3번 자,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누가? 가등기 의무자도 뭘 할 수 있다? 가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답인가 보다. 지금 2번은 유보해 놨었고요. 자, 가등기라고 하는 거 할 수 없다. 나왔죠? 가등기 할 수 없다. 그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보, 물, 말 들어가면 다 가등기 할 수 없다 해서 29회 때 답이 됐었는데 제가 참 착각을 했었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토지에 갑의 자신의 토지에 대해서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할지라도 그
가등기 기한 본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무자 갑이 돼서 아무것도 아니야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담보로 을에게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을을 위해서 자 가등기를 해주게 되는데 이것이 저당권 설정 청권 보존형 가등기가 되게 된다. 이걸 이제 갑이 중간에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팔았을 때 을이라는 사람은 저당권 설정 등기 누구한테 청구한다? 갑에게 청구한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답은 4번 해서 다시 가십시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관련해서 보물말이라는 개념, 그리고 문제 난이도 어렵게 구성하면 직권말소, 그 다음에 이제 2번 지문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점등기 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뒤에서 직권말소의 대상 중에서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등기. 그래서 원래 가등기는 뭐를 목적으로 한다? 본등기를 목적으로 하는 건데 이런 거 본등기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가점등기는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특약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어려웠어요. 어찌됐든 간에 답은 쉬웠어.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이 명제 나올 때 보물말이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사인증여가 뭐죠? 알 거 없어. 보물말 아니면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하나하나 해석은 안 돼요. 그냥 보물말은 어떻다? 가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가야겠고요. 그래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등기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해서 가등기 할 수 없다 라고 해서 보존 목적 오른편 되겠습니다. 자, 2번 지문요. 가등기 할 수 있다. 보물말 없지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수 있다. 3번 지문요. 자, 가등기는 권리 이전 등기가 제3자에게 맡겨진 경우 제3자가 본등기의 권리자가 된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문제 이런 거 있었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 명의로 자, 등기가 이루어진다.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X 부동산에서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누구를 만나서 갑을 만나서 본등기 청구를 하게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축이었었고요. 똑같은 그림을 갑 소유 X 부동산에서 을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을이 가등기를 해놓은 상태가 되게 된다. 근데 아까 우리 가등기 이전 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었고요. 을이 병한테 만약에 자, 소유권 이전 청구 보존형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병한테 넘겨주게 된다. 그럼 병은 누구를 상대로? 갑을 상대로 어떻다?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해서 앞에 두 문제에서는 지금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바뀐 소유자가 아니라 애초에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 얘기였었고, 이건 가등기 권리자가 바뀌었을 때를 가지고 상정을 하는 거죠. 바뀐 가등기권자가 바로 애초에 소유자 등에 대해서 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할 것.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자가 여럿이다. 자, 아까 갑이 을과 병에게 각 50대 50의 지분으로 이를 팔기로 약정이 됐던 사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중 한 사람이 가등기 전부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니지. 자, 을은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다 본등기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병은 자신의 지분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본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보존 행위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해서 좀 어렵게 나왔던 주제 해서 요걸 가지고 4번을 틀리게 뽑아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5번 자 지금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을 때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 등기가 없다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할 수 없다. 설명 간단하게 드릴 텐데 이건 의미 없어요. 이건 버려야 될 지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이런 식의 논리 구조야.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을명의 가등기가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다. 그러면 을은 이제 뭘 하면 돼? 본등기를 하면 되는 사안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본등기 하면 어떻다? 을은 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을이 본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당연히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을 한다.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 나중에 누구한테 병 명의로 뭘 한다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럼 병은 어떻다?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시 가겠습니다. 을이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 형식을 빌리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했다. 그러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을이 병한테 돈 받고 팔고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상태다. 그러면 이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 놓고 나서 갑자기 많이 배운 을이 을 명의로 뭘 한다? 본 등기를 청구한다. 누굴 상대로? 갑을 상대로 본 등기를 청구한다. 그러면 중간에 이 사람의 본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병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될 거냐? 법을 악용한 사례가 되겠다. 이때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시 갑시다. 가등기에 기해서 나중에 본 등기 하게 되면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이 모두 직권 말소를 하게 된다. 근데 이제 이 법조문을 악용을 한 거야. 을이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먼저 쳐놔. 자, 계획을 세웠겠지? 애초에 계획을 세우는 거야. 두 번 팔아먹어야지 라고 해서 을명의로 가등기를 먼저 쳐. 그리고 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갑에서 을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서 을은 이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자, 완벽하게 사기 쳐먹으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야. 그리고 나서 이 을이 병한테 태연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고 돈 받아. 그리고 나서 을이 이제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갑자기 을이 작당을 해서 누구랑 갑이랑 쇼부를 쳐가지고 야, 본등기 한번 하자 라고 해서 본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원래 등기법상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에서 본등기, 을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하는, 이걸 악용했던 사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5번 같은 것을 우리가 개소리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 해서 등기법에서 꼭 한 개 정도 이상한 지문 보셔야 된다. 다시 쟁점 보겠습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말고 답을 뽑을 때는 가등기 말소 신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출제 이슈가 되게 될 테고요. 그리고 나서 직권 말소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 이루어진 등기 중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권 직권 말소. 그러나 법원이 행한 등기,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된 가등기와 관련해서 법원 행한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등기권 직권으로 말소를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답은요, 자, 4번 해서 지분만에 대해서도 다 본등기 신청할 수 있고,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해야 되지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해서 답은 자, 4번 좀 어려웠던 문제 보셨습니다. 하나만 더 가볼까요? 해서 자, 가등기 관련한 주제, 자, 27회 때 나왔던 문제, 이게 직권 말소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해서 이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3월 4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 소유의 A 건물에 대해서 아니구나. 자, A 건물에 대해서 갑이 먼저 2016년 3월 4일 날 가등기를 하게 된다.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예를 들어서 K라고 하는 사람이 A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K와 매매 계약을 통해서 자, 자신의 소유권 이전 청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2016년 3월 4일 날 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2016년 3월, 자, 10월 18일 날 간명이 뭘 한다? 본등기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럼 중간에 있는 등기 중에서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등기관 직권으로 말소를 해야 된다. 그러나 법원이 행한 등기 중에서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등기,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주택 임차권 등기 등은 양립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직권 말소를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갑에게 대항할 수 있는 주택 임차권,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갑보다 먼저 임차권이 성립했던 케이스다. 자, 이러한 것에 근거한 법원이 행한 촉탁한 등기는 바로 주택 임차권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2016년 3월 15일에 가압류자 등기된 가압류에 의해서 3월 15일이라고 해서 자, 바로 가압류가 이제 있어서 자, 이때 지금 누구야? 자, 가압류 등기가 3월 15일에 있었다. 그럼 가등기보다 후순위죠. 그리고 나서 이것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 이에 대응해서 2016년 2월 5일 가등기보다 선순위입니다. 가등기보다 선순위 2월 5일. 아까 가등기는 3월
4일날 있다고 했으니까 얘가 선순위가 되는 거야. 이거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요건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답은 일단 2번이 되게 될까.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직권 말소가 좀 어려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만약에요, 얘가 2월 15일 날 이루어졌다. 만약에 가압류 처분이 2월 15일에 이루어졌고 그 후에 이것에 근거한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다면 이것은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식의 논리구조.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버려도 좋아. 자, 그럼 이제 가십시다. 첫 번째, 제일 기초가 되는 거, 가등기 할 수 있다, 없다 라고 하는 개념. 가등기 할 수 없는 게 있었죠? 보물말 들어가면 다 가등기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 신청도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됐었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라든가 또는 자 제3 취득자 이런 사람 가등기 명인에 승낙받아서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본등기라고 하는 거, 가등기 권리자가 누구한테? 가등기 의무자한테 본등기 공동 신청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얘가 협조 안 하면 이행 판결을 받아서 단독 하는데 거기까지 시험에 안 나오고, 그리고 지금 30회 때 나왔던 것이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라고 하는 거,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본등기라는 거지 타인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를 자기가 자신의 지분도 아닌데 청구를 할 수는 없다라고 할 것. 마지막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어떻다? 직권 말소.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지만은 항상 출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된다? 직권 말소에서 양립할 수 있다. 지상권 설정 청구하고 중간에 저당권 등기는 양립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청구하고 중간에 지상권 등기 등은 어떻다? 양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것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은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가 이루어졌을 때 자, 양립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등기보다 선순위 권리 근거에서 이루어진 법원이 촉탁한 등기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직권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문제는 제일 까다로운 문제에서 여기까지가 가등기라는 주제 살펴드렸습니다. 해서 가등기 보셨고요. 예, 그리고 나서 잠시 갔다 이제 등기 객체 등 설명드립니다.